오늘 우리는 침묵의 장기, 간에 대한 이야기와 그 안에서 피어나는 기적 같은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지만 아파도 좀처럼 신호를 보내지 않아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간. 문제가 생겼음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아 많은 이들을 절망에 빠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정보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한 줄기 빛으로 가닿기를 바라며 이 소중한 지식과 희망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에게 등불을 비춰주는 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평생을 트럭과 함께 살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올해 63세 김길동 씨. 그의 삶은 도로 위에서 쉼없이 달리는 트럭 운전대 위에서 흘러갔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낮없이 일하며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고 고된 노동의 피로는 술 한 잔으로 달래는 날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측 갈비뼈 아래에서 시작된 묵직한 통증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간암. 그것도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암세포가 간 전체에 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살이 그냥 쭉쭉 빠졌어요. 한 10kg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병원에 갔더니 간 한가운데에 8cm짜리 큰 덩어리가 있고 그 주변으로는 마치 검은 참깨를 씹어서 탁 뱉어놓은 것처럼 작은 암세포들이 새까맣게 박혀 있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도 그걸 보시더니 너무 놀라셨어요.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담당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그가 받은 치료는 방사선 색전술이었습니다. 암세포로 가는 혈관을 미세한 입자로 막아 영양 공급을 차단하고 동시에 방사성 물질을 직접 주입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법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건 시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 달 뒤 검사 결과는 의료진마저 놀라게 했습니다. 거대했던 암 덩어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간 전체에 흩뿌려져 있던 작은 암세포들은 대부분 괴사하여 사라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암이 극적으로 줄어들자 의료진은 남은 암세포와 재발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간의 우측 절반을 잘라내는 대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팔았던 평생의 분신, 트럭. 그는 이제 다시 작은 트럭을 장만해 이삿짐을 나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운전대를 잡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아플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이 일이 힘들기는 해도 즐겁게 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제 건강의 활력소고 삶의 활력소니까요. 일하면서 항상 보람을 느낍니다. 김길동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간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한국의 간암 5년 생존율은 과거에 비해 꾸준히 증가해 40%에 육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암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간암은 이토록 힘든 싸움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 재발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술이나 시술로 암을 제거해도 남아있는 간에서 또다시 암이 자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다발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간의 여러 곳에 동시에 여러 개의 암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셋째, 혈관 침범이 잦습니다. 간 내에는 수많은 혈관이 그물처럼 얽혀 있는데 암세포가 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 온몸으로 쉽게 전이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늦은 진단입니다. 간은 기능이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실제로 간암 진단 시점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나 간이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20에서 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간암 치료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희망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중입자 치료입니다. 과학학술지 네이처에서 암세포를 저격하는 명사수라 극찬한 이 치료법은 인류가 암 정복을 위해 개발한 가장 정밀하고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이 꿈의 치료는 과연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일까요? 중입자 치료는 탄소 원자를 이용합니다. 이 탄소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 만든 탄소 이온, 즉 무거운 입자를 빛의 속도의 70%까지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속시킵니다. 축구장만 한 크기의 거대한 가속장치, 싱크로트론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가속된 중입자 빔을 암세포에 정확히 조준해 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존의 X선 방사선 치료와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기존 방사선은 우리 몸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해 정작 암세포에 도달했을 때는 힘이 약해집니다. 또한 몸을 관통하며 암 주변의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입힙니다. 하지만 중입자는 다릅니다. 중입자는 몸속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에너지를 거의 방출하지 않고 힘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목표 지점인 암세포에 정확히 도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터지는 폭탄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폭발시켜 암세포의 DNA를 파괴해버립니다. 이 놀라운 현상을 브래그 피크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덕분에 주변 정상 조직의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 정밀하게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간암 판정을 받은 박성태 씨. 그 역시 색전수를 받았지만 암이 줄어들지 않아 의료진은 중입자 치료를 결정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매우 정밀한 과정입니다. 먼저 초음파를 보면서 암세포 주변에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금침을 심습니다. 이 금침은 중입자 빔이 조준할 표적, 즉 GPS 역할을 합니다. 며칠 뒤 환자는 호흡 동조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의 간은 숨을 쉴 때마다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호흡 주기에 맞춰 종양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해야만 움직이는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치료의 날. 환자는 별다른 마취 없이 스스로 치료대 위에 눕습니다. 거대한 치료기가 360도 회전하며 환자의 몸 주위를 돕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중입자 빔이 계산된 각도에서 정확하게 암세포를 향해 발사됩니다. 모든 준비 과정은 길었지만 실제 중입자를 쏘는 시간은 단위에서 3분에 불과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박성태 씨는 아무렇지 않게 스스로 걸어서 치료실을 나왔습니다. 통증도 힘든 기색도 전혀 없었습니다. 힘들지는 않았어요. MRI 찍는 것보다 오히려 편안한 것 같아요. 헤드폰에서 들려주는 숨소리에 맞춰서 숨쉬기만 하면 되니까요. 의사 선생님께서 완치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믿고 결정했습니다. 일본 군마대학 병원 등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암 중입자 치료의 3년 국소 제어율,
즉 치료 부위에서 암이 재발하지 않을 확률은 80%를 훌쩍 넘어 어떤 경우에는 92%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혈관 침범이 있는 까다로운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분의 이야기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생명의 의지와 그 의지에 답하는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을 보여줍니다. 평생을 도로 위에서 보낸 한 남자가 되찾은 소박한 일상의 행복,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선사하는 고통 없는 치료의 기적. 이것은 단순히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고자 하는 인간의 간절한 소망과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침묵의 장기, 간.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오늘 가장 위대한 희망의 외침을 우리는 침묵의 장기, 간에 대한 이야기와 그 안에서 피어나는 기적 같은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지만 아파도 좀처럼 신호를 보내지 않아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간. 문제가 생겼음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아 많은 이들을 절망에 빠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정보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한 줄기 빛으로 가닿기를 바라며 이 소중한 지식과 희망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에게 등불을 비춰주는 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평생을 트럭과 함께 살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올해 63세 김길동 씨. 그의 삶은 도로 위에서 쉼없이 달리는 트럭 운전대 위에서 흘러갔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낮없이 일하며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고 고된 노동의 피로는 술 한 잔으로 달래는 날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측 갈비뼈 아래에서 시작된 묵직한 통증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간암. 그것도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암세포가 간 전체에 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살이 그냥 쭉쭉 빠졌어요. 한 10kg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병원에 갔더니 간 한가운데에 8cm짜리 큰 덩어리가 있고 그 주변으로는 마치 검은 참깨를 씹어서 탁 뱉어놓은 것처럼 작은 암세포들이 새까맣게 박혀 있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도 그걸 보시더니 너무 놀라셨어요.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담당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그가 받은 치료는 방사선 색전술이었습니다. 암세포로 가는 혈관을 미세한 입자로 막아 영양 공급을 차단하고 동시에 방사성 물질을 직접 주입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법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건 시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 달 뒤 검사 결과는 의료진마저 놀라게 했습니다. 거대했던 암 덩어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간 전체에 흩뿌려져 있던 작은 암세포들은 대부분 괴사하여 사라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암이 극적으로 줄어들자 의료진은 남은 암세포와 재발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간의 우측 절반을 잘라내는 대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팔았던 평생의 분신, 트럭. 그는 이제 다시 작은 트럭을 장만해 이삿짐을 나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운전대를 잡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아플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이 일이 힘들기는 해도 즐겁게 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제 건강의 활력소고 삶의 활력소니까요. 일하면서 항상 보람을 느낍니다. 김길동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간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한국의 간암 5년 생존율은 과거에 비해 꾸준히 증가해 40%에 육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암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간암은 이토록 힘든 싸움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 재발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술이나 시술로 암을 제거해도 남아있는 간에서 또다시 암이 자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다발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간의 여러 곳에 동시에 여러 개의 암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셋째, 혈관 침범이 잦습니다. 간 내에는 수많은 혈관이 그물처럼 얽혀 있는데 암세포가 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 온몸으로 쉽게 전이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늦은 진단입니다. 간은 기능이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실제로 간암 진단 시점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나 간이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20에서 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간암 치료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희망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중입자 치료입니다. 과학학술지 네이처에서 암세포를 저격하는 명사수라 극찬한 이 치료법은 인류가 암 정복을 위해 개발한 가장 정밀하고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이 꿈의 치료는 과연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일까요? 중입자 치료는 탄소 원자를 이용합니다. 이 탄소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 만든 탄소 이온, 즉 무거운 입자를 빛의 속도의 70%까지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속시킵니다. 축구장만 한 크기의 거대한 가속장치, 싱크로트론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가속된 중입자 빔을 암세포에 정확히 조준해 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존의 X선 방사선 치료와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기존 방사선은 우리 몸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해 정작 암세포에 도달했을 때는 힘이 약해집니다. 또한 몸을 관통하며 암 주변의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입힙니다. 하지만 중입자는 다릅니다. 중입자는 몸속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에너지를 거의 방출하지 않고 힘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목표 지점인 암세포에 정확히 도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터지는 폭탄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폭발시켜 암세포의 DNA를 파괴해버립니다. 이 놀라운 현상을 브래그 피크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덕분에 주변 정상 조직의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 정밀하게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간암 판정을 받은 박성태 씨. 그 역시 색전수를 받았지만 암이 줄어들지 않아 의료진은 중입자 치료를 결정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매우 정밀한 과정입니다. 먼저 초음파를 보면서 암세포 주변에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금침을 심습니다. 이 금침은 중입자 빔이 조준할 표적, 즉 GPS 역할을 합니다. 며칠 뒤 환자는 호흡 동조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의 간은 숨을 쉴 때마다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호흡 주기에 맞춰 종양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해야만 움직이는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치료의 날.
환자는 별다른 마취 없이 스스로 치료대 위에 눕습니다. 거대한 치료기가 360도 회전하며 환자의 몸 주위를 돕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중입자 빔이 계산된 각도에서 정확하게 암세포를 향해 발사됩니다. 모든 준비 과정은 길었지만 실제 중입자를 쏘는 시간은 단위에서 3분에 불과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박성태 씨는 아무렇지 않게 스스로 걸어서 치료실을 나왔습니다. 통증도 힘든 기색도 전혀 없었습니다. 힘들지는 않았어요. MRI 찍는 것보다 오히려 편안한 것 같아요. 헤드폰에서 들려주는 숨소리에 맞춰서 숨쉬기만 하면 되니까요. 의사 선생님께서 완치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믿고 결정했습니다. 일본 군마대학 병원 등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암 중입자 치료의 3년 국소 제어율, 즉 치료 부위에서 암이 재발하지 않을 확률은 80%를 훌쩍 넘어 어떤 경우에는 92%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혈관 침범이 있는 까다로운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분의 이야기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생명의 의지와 그 의지에 답하는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을 보여줍니다. 평생을 도로 위에서 보낸 한 남자가 되찾은 소박한 일상의 행복,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선사하는 고통 없는 치료의 기적. 이것은 단순히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고자 하는 인간의 간절한 소망과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침묵의 장기, 간.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오늘 가장 위대한 희망의 외침을 우리는 침묵의 장기, 간에 대한 이야기와 그 안에서 피어나는 기적 같은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지만 아파도 좀처럼 신호를 보내지 않아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간. 문제가 생겼음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아 많은 이들을 절망에 빠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정보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한 줄기 빛으로 가닿기를 바라며 이 소중한 지식과 희망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에게 등불을 비춰주는 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평생을 트럭과 함께 살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올해 63세 김길동 씨. 그의 삶은 도로 위에서 쉼없이 달리는 트럭 운전대 위에서 흘러갔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낮없이 일하며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고 고된 노동의 피로는 술 한 잔으로 달래는 날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측 갈비뼈 아래에서 시작된 묵직한 통증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간암. 그것도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암세포가 간 전체에 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살이 그냥 쭉쭉 빠졌어요. 한 10kg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병원에 갔더니 간 한가운데에 8cm짜리 큰 덩어리가 있고 그 주변으로는 마치 검은 참깨를 씹어서 탁 뱉어놓은 것처럼 작은 암세포들이 새까맣게 박혀 있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도 그걸 보시더니 너무 놀라셨어요.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담당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그가 받은 치료는 방사선 색전술이었습니다. 암세포로 가는 혈관을 미세한 입자로 막아 영양 공급을 차단하고 동시에 방사성 물질을 직접 주입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법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건 시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 달 뒤 검사 결과는 의료진마저 놀라게 했습니다. 거대했던 암 덩어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간 전체에 흩뿌려져 있던 작은 암세포들은 대부분 괴사하여 사라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암이 극적으로 줄어들자 의료진은 남은 암세포와 재발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간의 우측 절반을 잘라내는 대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팔았던 평생의 분신, 트럭. 그는 이제 다시 작은 트럭을 장만해 이삿짐을 나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운전대를 잡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아플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이 일이 힘들기는 해도 즐겁게 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제 건강의 활력소고 삶의 활력소니까요. 일하면서 항상 보람을 느낍니다. 김길동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간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한국의 간암 5년 생존율은 과거에 비해 꾸준히 증가해 40%에 육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암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간암은 이토록 힘든 싸움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 재발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술이나 시술로 암을 제거해도 남아있는 간에서 또다시 암이 자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다발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간의 여러 곳에 동시에 여러 개의 암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셋째, 혈관 침범이 잦습니다. 간 내에는 수많은 혈관이 그물처럼 얽혀 있는데 암세포가 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 온몸으로 쉽게 전이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늦은 진단입니다. 간은 기능이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실제로 간암 진단 시점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나 간이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20에서 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간암 치료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희망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중입자 치료입니다. 과학학술지 네이처에서 암세포를 저격하는 명사수라 극찬한 이 치료법은 인류가 암 정복을 위해 개발한 가장 정밀하고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이 꿈의 치료는 과연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일까요? 중입자 치료는 탄소 원자를 이용합니다. 이 탄소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 만든 탄소 이온, 즉 무거운 입자를 빛의 속도의 70%까지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속시킵니다. 축구장만 한 크기의 거대한 가속장치, 싱크로트론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가속된 중입자 빔을 암세포에 정확히 조준해 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존의 X선 방사선 치료와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기존 방사선은 우리 몸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해 정작 암세포에 도달했을 때는 힘이 약해집니다. 또한 몸을 관통하며 암 주변의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입힙니다. 하지만 중입자는 다릅니다. 중입자는 몸속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에너지를 거의 방출하지 않고 힘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목표 지점인 암세포에 정확히 도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터지는 폭탄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폭발시켜 암세포의 DNA를 파괴해버립니다.
이 놀라운 현상을 브래그 피크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덕분에 주변 정상 조직의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 정밀하게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간암 판정을 받은 박성태 씨. 그 역시 색전수를 받았지만 암이 줄어들지 않아 의료진은 중입자 치료를 결정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매우 정밀한 과정입니다. 먼저 초음파를 보면서 암세포 주변에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금침을 심습니다. 이 금침은 중입자 빔이 조준할 표적, 즉 GPS 역할을 합니다. 며칠 뒤 환자는 호흡 동조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의 간은 숨을 쉴 때마다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호흡 주기에 맞춰 종양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해야만 움직이는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치료의 날. 환자는 별다른 마취 없이 스스로 치료대 위에 눕습니다. 거대한 치료기가 360도 회전하며 환자의 몸 주위를 돕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중입자 빔이 계산된 각도에서 정확하게 암세포를 향해 발사됩니다. 모든 준비 과정은 길었지만 실제 중입자를 쏘는 시간은 단위에서 3분에 불과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박성태 씨는 아무렇지 않게 스스로 걸어서 치료실을 나왔습니다. 통증도 힘든 기색도 전혀 없었습니다. 힘들지는 않았어요. MRI 찍는 것보다 오히려 편안한 것 같아요. 헤드폰에서 들려주는 숨소리에 맞춰서 숨쉬기만 하면 되니까요. 의사 선생님께서 완치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믿고 결정했습니다. 일본 군마대학 병원 등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암 중입자 치료의 3년 국소 제어율, 즉 치료 부위에서 암이 재발하지 않을 확률은 80%를 훌쩍 넘어 어떤 경우에는 92%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혈관 침범이 있는 까다로운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분의 이야기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생명의 의지와 그 의지에 답하는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을 보여줍니다. 평생을 도로 위에서 보낸 한 남자가 되찾은 소박한 일상의 행복,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선사하는 고통 없는 치료의 기적. 이것은 단순히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고자 하는 인간의 간절한 소망과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침묵의 장기, 간.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오늘 가장 위대한 희망의 외침을 우리는 침묵의 장기, 간에 대한 이야기와 그 안에서 피어나는 기적 같은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지만 아파도 좀처럼 신호를 보내지 않아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간. 문제가 생겼음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아 많은 이들을 절망에 빠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정보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한 줄기 빛으로 가닿기를 바라며 이 소중한 지식과 희망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에게 등불을 비춰주는 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평생을 트럭과 함께 살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올해 63세 김길동 씨. 그의 삶은 도로 위에서 쉼없이 달리는 트럭 운전대 위에서 흘러갔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낮없이 일하며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고 고된 노동의 피로는 술 한 잔으로 달래는 날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측 갈비뼈 아래에서 시작된 묵직한 통증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간암. 그것도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암세포가 간 전체에 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살이 그냥 쭉쭉 빠졌어요. 한 10kg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병원에 갔더니 간 한가운데에 7, 8cm짜리 큰 덩어리가 있고 그 주변으로는 마치 검은 참깨를 씹어서 탁 뱉어놓은 것처럼 작은 암세포들이 새까맣게 박혀 있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도 그걸 보시더니 너무 놀라셨어요.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담당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그가 받은 치료는 방사선 색전술이었습니다. 암세포로 가는 혈관을 미세한 입자로 막아 영양 공급을 차단하고 동시에 방사성 물질을 직접 주입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법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건 시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 달 뒤 검사 결과는 의료진마저 놀라게 했습니다. 거대했던 암 덩어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간 전체에 흩뿌려져 있던 작은 암세포들은 대부분 괴사하여 사라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암이 극적으로 줄어들자 의료진은 남은 암세포와 재발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간의 우측 절반을 잘라내는 대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팔았던 평생의 분신, 트럭. 그는 이제 다시 작은 트럭을 장만해 이삿짐을 나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운전대를 잡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아플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이 일이 힘들기는 해도 즐겁게 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제 건강의 활력소고 삶의 활력소니까요. 일하면서 항상 보람을 느낍니다. 김길동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간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한국의 간암 5년 생존율은 과거에 비해 꾸준히 증가해 40%에 육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암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간암은 이토록 힘든 싸움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 재발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술이나 시술로 암을 제거해도 남아있는 간에서 또다시 암이 자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다발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간의 여러 곳에 동시에 여러 개의 암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셋째, 혈관 침범이 잦습니다. 간 내에는 수많은 혈관이 그물처럼 얽혀 있는데 암세포가 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 온몸으로 쉽게 전이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늦은 진단입니다. 간은 기능이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실제로 간암 진단 시점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나 간이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20에서 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간암 치료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희망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중입자 치료입니다. 과학학술지 네이처에서 암세포를 저격하는 명사수라 극찬한 이 치료법은 인류가 암 정복을 위해 개발한 가장 정밀하고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이 꿈의 치료는 과연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일까요? 중입자 치료는 탄소 원자를 이용합니다. 이 탄소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 만든 탄소 이온, 즉 무거운 입자를 빛의 속도의 70%까지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속시킵니다.
축구장만 한 크기의 거대한 가속장치, 싱크로트론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가속된 중입자빔을 암세포에 정확히 조준해 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존의 X선 방사선 치료와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기존 방사선은 우리 몸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해 정작 암세포에 도달했을 때는 힘이 약해집니다. 또한 몸을 관통하며 암 주변의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입힙니다. 하지만 중입자는 다릅니다. 중입자는 몸속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에너지를 거의 방출하지 않고 힘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목표 지점인 암세포에 정확히 도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터지는 폭탄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폭발시켜 암세포의 DNA를 파괴해버립니다. 이 놀라운 현상을 브래그 피크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덕분에 주변 정상 조직의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 정밀하게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간암 판정을 받은 박성태 씨. 그 역시 색전수를 받았지만 암이 줄어들지 않아 의료진은 중입자 치료를 결정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매우 정밀한 과정입니다. 먼저 초음파를 보면서 암세포 주변에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금침을 심습니다. 이 금침은 중입자 빔이 조준할 표적, 즉 GPS 역할을 합니다. 며칠 뒤 환자는 호흡 동조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의 간은 숨을 쉴 때마다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호흡 주기에 맞춰 종양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해야만 움직이는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치료의 날. 환자는 별다른 마취 없이 스스로 치료대 위에 눕습니다. 거대한 치료기가 360도 회전하며 환자의 몸 주위를 돕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중입자 빔이 계산된 각도에서 정확하게 암세포를 향해 발사됩니다. 모든 준비 과정은 길었지만 실제 중입자를 쏘는 시간은 단위에서 3분에 불과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박성태 씨는 아무렇지 않게 스스로 걸어서 치료실을 나왔습니다. 통증도 힘든 기색도 전혀 없었습니다. 힘들지는 않았어요. MRI 찍는 것보다 오히려 편안한 것 같아요. 헤드폰에서 들려주는 숨소리에 맞춰서 숨쉬기만 하면 되니까요. 의사 선생님께서 완치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믿고 결정했습니다. 일본 군마대학 병원 등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암 중입자 치료의 3년 국소 제어율, 즉 치료 부위에서 암이 재발하지 않을 확률은 80%를 훌쩍 넘어 어떤 경우에는 92%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혈관 침범이 있는 까다로운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분의 이야기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생명의 의지와 그 의지에 답하는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을 보여줍니다. 평생을 도로 위에서 보낸 한 남자가 되찾은 소박한 일상의 행복,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선사하는 고통 없는 치료의 기적. 이것은 단순히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고자 하는 인간의 간절한 소망과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침묵의 장기, 간.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오늘 가장 위대한 희망의 외침을 오늘 우리는 침묵의 장기, 간에 대한 이야기와 그 안에서 피어나는 기적 같은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지만 아파도 좀처럼 신호를 보내지 않아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간. 문제가 생겼음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아 많은 이들을 절망에 빠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정보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한 줄기 빛으로 가닿기를 바라며 이 소중한 지식과 희망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에게 등불을 비춰주는 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평생을 트럭과 함께 살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올해 63세 김길동 씨. 그의 삶은 도로 위에서 쉼없이 달리는 트럭 운전대 위에서 흘러갔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낮없이 일하며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고 고된 노동의 피로는 술 한 잔으로 달래는 날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측 갈비뼈 아래에서 시작된 묵직한 통증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간암. 그것도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암세포가 간 전체에 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살이 그냥 쭉쭉 빠졌어요. 한 10kg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병원에 갔더니 간 한가운데에 8cm짜리 큰 덩어리가 있고 그 주변으로는 마치 검은 참깨를 씹어서 탁 뱉어놓은 것처럼 작은 암세포들이 새까맣게 박혀 있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도 그걸 보시더니 너무 놀라셨어요.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담당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그가 받은 치료는 방사선 색전술이었습니다. 암세포로 가는 혈관을 미세한 입자로 막아 영양 공급을 차단하고 동시에 방사성 물질을 직접 주입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법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건 시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 달 뒤 검사 결과는 의료진마저 놀라게 했습니다. 거대했던 암 덩어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간 전체에 흩뿌려져 있던 작은 암세포들은 대부분 괴사하여 사라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암이 극적으로 줄어들자 의료진은 남은 암세포와 재발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간의 우측 절반을 잘라내는 대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팔았던 평생의 분신, 트럭. 그는 이제 다시 작은 트럭을 장만해 이삿짐을 나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운전대를 잡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아플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이 일이 힘들기는 해도 즐겁게 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제 건강의 활력소고 삶의 활력소니까요. 일하면서 항상 보람을 느낍니다. 김길동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간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한국의 간암 5년 생존율은 과거에 비해 꾸준히 증가해 40%에 육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암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간암은 이토록 힘든 싸움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 재발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술이나 시술로 암을 제거해도 남아있는 간에서 또다시 암이 자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다발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간의 여러 곳에 동시에 여러 개의 암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셋째, 혈관 침범이 잦습니다. 간 내에는 수많은 혈관이 그물처럼 얽혀 있는데 암세포가 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 온몸으로 쉽게 전이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늦은 진단입니다. 간은 기능이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실제로 간암 진단 시점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나 간이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20에서 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간암 치료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희망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중입자 치료입니다. 과학학술지 네이처에서 암세포를 저격하는 명사수라 극찬한 이 치료법은 인류가 암 정복을 위해 개발한 가장 정밀하고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이 꿈의 치료는 과연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일까요? 중입자 치료는 탄소 원자를 이용합니다. 이 탄소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 만든 탄소 이온, 즉 무거운 입자를 빛의 속도의 70%까지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속시킵니다. 축구장만 한 크기의 거대한 가속장치, 싱크로트론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가속된 중입자 빔을 암세포에 정확히 조준해 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존의 X선 방사선 치료와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기존 방사선은 우리 몸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해 정작 암세포에 도달했을 때는 힘이 약해집니다. 또한 몸을 관통하며 암 주변의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입힙니다. 하지만 중입자는 다릅니다. 중입자는 몸속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에너지를 거의 방출하지 않고 힘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목표 지점인 암세포에 정확히 도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터지는 폭탄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폭발시켜 암세포의 DNA를 파괴해버립니다. 이 놀라운 현상을 브래그 피크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덕분에 주변 정상 조직의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 정밀하게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간암 판정을 받은 박성태 씨. 그 역시 색전수를 받았지만 암이 줄어들지 않아 의료진은 중입자 치료를 결정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매우 정밀한 과정입니다. 먼저 초음파를 보면서 암세포 주변에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금침을 심습니다. 이 금침은 중입자 빔이 조준할 표적, 즉 GPS 역할을 합니다. 며칠 뒤 환자는 호흡 동조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의 간은 숨을 쉴 때마다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호흡 주기에 맞춰 종양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해야만 움직이는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치료의 날. 환자는 별다른 마취 없이 스스로 치료대 위에 눕습니다. 거대한 치료기가 360도 회전하며 환자의 몸 주위를 돕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중입자 빔이 계산된 각도에서 정확하게 암세포를 향해 발사됩니다. 모든 준비 과정은 길었지만 실제 중입자를 쏘는 시간은 단위에서 3분에 불과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박성태 씨는 아무렇지 않게 스스로 걸어서 치료실을 나왔습니다. 통증도 힘든 기색도 전혀 없었습니다. 힘들지는 않았어요. MRI 찍는 것보다 오히려 편안한 것 같아요. 헤드폰에서 들려주는 숨소리에 맞춰서 숨쉬기만 하면 되니까요. 의사 선생님께서 완치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믿고 결정했습니다. 일본 군마대학 병원 등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암 중입자 치료의 3년 국소 제어율, 즉 치료 부위에서 암이 재발하지 않을 확률은 80%를 훌쩍 넘어 어떤 경우에는 92%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혈관 침범이 있는 까다로운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분의 이야기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생명의 의지와 그 의지에 답하는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을 보여줍니다. 평생을 도로 위에서 보낸 한 남자가 되찾은 소박한 일상의 행복,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선사하는 고통 없는 치료의 기적. 이것은 단순히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고자 하는 인간의 간절한 소망과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침묵의 장기, 간.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오늘 가장 위대한 희망의 외침을 오늘 우리는 침묵의 장기, 간에 대한 이야기와 그 안에서 피어나는 기적 같은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지만 아파도 좀처럼 신호를 보내지 않아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간. 문제가 생겼음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아 많은 이들을 절망에 빠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정보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한 줄기 빛으로 가닿기를 바라며 이 소중한 지식과 희망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에게 등불을 비춰주는 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평생을 트럭과 함께 살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올해 63세 김길동 씨. 그의 삶은 도로 위에서 쉼없이 달리는 트럭 운전대 위에서 흘러갔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고 고된 노동의 피로는 술 한 잔으로 달래는 날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측 갈비뼈 아래에서 시작된 묵직한 통증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간암. 그것도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암세포가 간 전체에 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살이 그냥 쭉쭉 빠졌어요. 한 10kg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병원에 갔더니 간 한가운데에 8cm짜리 큰 덩어리가 있고 그 주변으로는 마치 검은 참깨를 씹어서 탁 뱉어놓은 것처럼 작은 암세포들이 새까맣게 박혀 있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도 그걸 보시더니 너무 놀라셨어요.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담당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그가 받은 치료는 방사선 색전술이었습니다. 암세포로 가는 혈관을 미세한 입자로 막아 영양 공급을 차단하고 동시에 방사성 물질을 직접 주입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법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건 시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 달 뒤 검사 결과는 의료진마저 놀라게 했습니다. 거대했던 암 덩어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간 전체에 흩뿌려져 있던 작은 암세포들은 대부분 괴사하여 사라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암이 극적으로 줄어들자 의료진은 남은 암세포와 재발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간의 우측 절반을 잘라내는 대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팔았던 평생의 분신, 트럭. 그는 이제 다시 작은 트럭을 장만해 이삿짐을 나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운전대를 잡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아플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이 일이 힘들기는 해도 즐겁게 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제 건강의 활력소고 삶의 활력소니까요. 일하면서 항상 보람을 느낍니다. 김길동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간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한국의 간암 5년 생존율은 과거에 비해 꾸준히 증가해 40%에 육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암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입니다.